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진학지원 프로그램 총괄 운영을 맡은 조은혜입니다. 저희가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대면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하고요.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입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고3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입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의 변화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저는 올해 중랑구 진학지원 프로그램 총괄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여러분들에게 입시에 대한 고민 또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중랑구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는요, 여기 안에서 진학과 또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민 여러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입시에 대한 고민, 또 자기소개서, 면접 등 다양한 입시에 대한 어려움들 저와 함께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이겨내 가시면 됩니다.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입시 컨설팅도 신청하시고 자기소개서 첨삭도 신청하셔서 저희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계약은 없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 잘 되고 있나요? 출석 체크는 잘 하고 있나요? 지금 학교에서는 대회에 대한 공지도 나와 있고 수행평가에 대한 공지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지사항들 정말 잘 읽어보시고 차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셨지만 물론 지금도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시지만 올해만큼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시기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정이나 또 과제나 체크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대입들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많이 어렵겠지만 스스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잘 좀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올해 대입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정이 변경됐는데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또 재학생 인원이 점점 감소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감소했고 거기에 따른 유불리는 무엇인지 한번 철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확대되었는지, 다른 부분에서 줄어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입 일정이 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올해는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언제 등록하고 또 언제 마감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변경된 부분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랑구 학생들 수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언제 마감이 될 건가?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완성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에 보면 전년도까지는 기존에는 8월 31일이 마감이었지만 올해 이번에는 9월 16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약이 2주 이제 지연이 되면서, 그러니까 계약이 2주 지연이 되면서 우리가 학생부 작성일이나 모든 일정들이 2주씩 미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16일까지 학생부 마감이고요. 여기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전에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정시 학생부 기준일은 12월 14일인데요. 사실은 정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반드시 수시 학생부 마감일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능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능은 12월 3일 날 보내요. 더 많이 추워지겠어요. 그렇죠? 12월 3일 날 목요일 날 시행을 합니다. 11월이 아닌 12월에 진행이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여기에 성적 통지일도 보면 마찬가지로 1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해서 성적 통지일 크리스마스 올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23일에 성적 통지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수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학생부 마감일이 9월 16일이었죠. 그렇죠? 9월 16일에서 우리가 수시를 언제 쓰나 이렇게 보니까 9월 23일에 지금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자기소개서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챙기시고 본인이 지원하는 지원 대학별로 일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27일이에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전화 잘 받으시고 합격자 이런 올라오는 거 인터넷상의 검색 이런 것들도 잘 요 시기에 해보시면 됩니다. 정시는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제 넘어가요, 연도가. 그렇죠? 12월에서 지금 1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합격자 발표일은 우리 2월 7일에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해서 일정 뭐 그냥 돌아온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본인의 일정은 수시든 정시든 본인이 지원하는 전형에 따라서 일정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모집 요강에 있는 대학별로 이제 공지된 그런 일정들이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일정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수시 모집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여기 보시면요. 원서 접수 기간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그렇죠? 전형 기간은 29일부터 26일. 요때 이제 접수를 하고 전형 기간 동안 뭐 서류를 내거나 자기소개서를 내거나 면접을 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형 기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전에는 전형 기간이 94일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형 기간이 89일로 줄었죠. 자, 전형 기간이 줄어든다. 말 그대로 그냥 줄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형 기간이 줄었다는 건 대학에서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할 시간이 줄었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보는 시간들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전형 기간이 줄어들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대학에서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겠다. 면접을 보는 일정들도 굉장히 빠듯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좀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대학에서 전년도만큼 학교생활기록부를 충실하게 볼까? 이런 고민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기간이 줄어든 점 반드시 좀 명시를 하시고요. 이렇게 전형기간이 줄어서 내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에서 꼼꼼하게 볼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는 조금 더 정량적인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적을 더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이 부분에서 조금 듭니다. 합격자 발표 기간은 지금 12월 27일에 합격자가 발표를 하고요. 그렇죠? 등록 기간, 그 다음에 미등록 충원이 1월 4일입니다. 해서 등록 기간부터 미등록 충원 기간까지는 전화도 잘 받으셔야 되고 본인이 예비로 떴다 이랬으면 예비 몇 번까지 됐는지도 계속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보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 우리 중랑구 친구들 중에는 사실은 정시보다는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서 내신이 3등급인데 모의고사 점수가 1, 2, 1, 2 이렇게 찍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내신이 3등급인데 모의고사가 1, 2등급이 나온다? 이 친구는 사실 수시보다는 정시로 잘 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정시를 충분히 준비할 만하죠.
그렇죠? 해서 정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시의 모집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시를 보면요. 지금 1월 7일부터 1월 11일 중 3일 이상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분할해서 선발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가군, 나군, 다군 여기에 맞춰서 이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고요. 합격자 발표, 등록 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2021년 2월 18일까지 미등록 충원 기간이다. 여기에 이제 노란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이 정시 모집에 합격했어요. 등록 기간이 전에는 4일이에요. 4일에 등록 기간을 하고 그 다음에 미등록 충원을 12월 16일까지 한다고 했죠. 그렇죠?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등록 안 할 거예요. 다음 예비 순위한테 주세요 하면은 그 기간부터 미등록 충원 기간에 예비 1번, 예비 2번, 예비 3번 이렇게 이제 합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등록 기간부터 미등록 충원 이 기간이 지금 12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록하고 기다리고 전화하고 기다리고 이런 중간에 12이면은 예비 6차까지는 합격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등록 기간은 10일까지 등록을 해요. 그쵸? 근데 미등록 충원 기간이 지금 8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화하고 등록하실 건가요? 하고 전화하고 예 등록할 겁니다. 그러면 하루 기다려 주거든요. 그러면 등록하고 전화하고 하루 기다리고 전화하고 하루 기다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예비 4번까지 그쵸? 4차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 6번, 예비 4번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비 6번까지 합격하는 거랑 예비 4번까지 합격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등록 충원 기간이 짧아지는 이런 지금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비로 추가 합격할 가능성이 조금 이제 낮아졌다 올해는. 대신에 이렇게 미등록 충원을 안 하면요 대학에서 선발을 못 하잖아요. 대학에서 인원을 다 마감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추가 모집으로 몇 명 더 뽑겠습니다 라는 걸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본인이 목표 대학에 조금 잘 안 됐다 싶으면 추가 모집을 기대해봐도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실까요? 작년의 결과인데요. 의외로 추가 모집이 많았습니다. 보시면 2020학년도 추가 모집 대학을 보시면 지금 그쵸? 8,000명, 7,000명, 작년에 9,000명이에요. 그쵸?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번 지원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 제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대학들이 그렇게 추가 모집을 했는가 한번 보시면 강원대, 경북대, 광운대, 국민대, 단대, 동덕여대, 서강대 엄청 많죠. 세종대, 숭실대 그렇죠? 우리가 들어본 대학들이 꽤 많은 추가 모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 모집을 할 때 내가 예비에 몇 번을 떴는데 과연 이 대학을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올해는 그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썼는데 예비로 합격할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대학에서 추가 모집이 나올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정시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추가 모집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올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시의 지원 전략도 올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대입 일정이 이렇게 변경되었다.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요. 대입 일정이 변경되었으면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원 대학별, 본인의 목표 대학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이런 기간들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즐고사, 적성고사, 면접고사 등 대학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라. 그쵸? 그 다음에 정시에 미등록 충원이 작년만큼 안 될 수도 있다. 그쵸? 추가 모집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추가 모집을 고려하면 우리가 어떤 대학에서 조금 나올까? 이런 것들도 마지막에 지원 전략을 짤 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일수가 축소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학교의 이름,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인적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제외하고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고 진행을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대학에 한번 물어보니 이런 블라인드 평가의 시스템 내 이런 게 아직은 좀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민인데 이거를 또 시행해야 되고 일정은 미뤄졌고 막 이런 혼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시행도 혼란해지고 또 4월 온라인 계약으로 학생부 활동을 할 시간도 굉장히 부족해지고 평가 일수도 줄어들었다.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고3들은 지금 3학년 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준비하는 친구들도 비교과보다는 우리가 교과에 조금 충실해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일정 공지가 나왔다면 그거를 정말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과 전형 잘 좀 교과 내신 잘 챙기시고요. 정시 모집의 추가 모집 정원을 반드시 확인해라. 이런 부분도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재학생이 이제 감소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재학생 인원이 그럼 얼마나 감소되었고 거기에 따른 유불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재학생 인원이 이만큼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고3입니다. 그렇죠? 고3이에요. 고3 지금 대학교 2학년 언니 오빠들에 비교하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10만 이상이 줄었습니다. 올해 지금 엄청 많은 인원이 지금 줄었어요. 자, 인원이 많이 이렇게 줄었다. 유리할까요? 물론 점수나 합격선 이런 것들, 경쟁률 이런 것들은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불리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겠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은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렇죠. 좋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부분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연도별 수능 접수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수능 접수자를 보면 쭉쭉쭉쭉 줄어들어요. 그렇죠. 지금 4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험생이 50만도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재학생을 살펴보면 재학생, 그렇죠? 그 다음에 졸업생. 비율은 거의 다 N수생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의 비율은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재학생이 한 70%, 그 다음에 N수생들이 30% 이런 비율로 되거든요. 지금 재학생들 34만 8천 명이 수능을 응시한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끼리 이제 경쟁, 또 졸업생들 포함해서 경쟁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13% 줄었다. 요 정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학생 인원은 줄어드는데 대입 정원은 그대로인가? 대입 정원과 이제 재학생들 어떻게 이제 연관이 있을까 한번 보면요. 그쵸? 지금 보시면 고3 학생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4년제 정원입니다. 여기는 대입 정원이죠. 그렇죠. 보시면 대입 정원 쭉 있어요. 이제는 대학에서 뽑는 인원보다 우리 고3 학생들이 더 적어요. 자기가 원하면 대학은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학은 있죠.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학이 모두가 원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대학이 어디냐? 우리가 4년제 정원도 있지만 여기에 주요 15개 대학 여기를 다 가고 싶어 하니까 이 대학의 수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상위 15개 대학의 경쟁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인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더 많이 줄었으니까 작년에 경쟁률이 다소 줄어든 것처럼
올해도 경쟁률은 줄어들 것이다. 아무래도 경쟁률이 줄어들다 보면 합격 점수도 낮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완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학에서는 어쨌든 학생들을 뽑아야 되죠.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수록 좋은 인재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전형에 대한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들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지, 학생들의 지원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요.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인 전형으로 다가오는 그런 전형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능 최저를 완화해서 지원자들을 늘리겠다. 이런 기조로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수능 최저 기준이 많이 완화되는 대학들이 많아요.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반대로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N수생이 증가한다.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적으니까, 재학생들이 적으니까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특히나 올해는 우리 고3 학생들 학생부 준비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 준비하기 힘든데 N수생은 이미 모든 것들을 해놓은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N수생인 게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수생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불리한 부분, 수능 상대평가 과목에서 등급별 인원이 작아진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4%, 200명의 4%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평가니까 100명의 4%면 4등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명의 4%면 8등까지가 1등급이죠. 그렇게 치면은 인원이 많을수록 등급 따기가 좋은데 인원이 적으니까 등급 따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또 최상위권 대학은 아무래도 다 가고 싶은 대학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점, 불리한 점 이렇게 올해도 유불리가 이제 나눠져 있다. 이런 부분 상황들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대학들의 지원자들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보면 2021학년도 지금 수능 최저를 폐지한 대학, 또 수능 최저를 완화한 대학, 좀 낮춘 거죠. 그렇죠? 수능 최저를 반대로 신설한 대학도 있지만 그렇게 막 엄청 높게 신설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일단 수능 최저를 폐지한 대학을 한번 보면요. 가톨릭대 논술에서 의예과가 수능 최저를 폐지했습니다. 의대를 가는데 수능 최저도 없고, 그쵸? 굉장히 매력적인 전형으로 다가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미래 원주 캠퍼스 학교생활 우수자나 강원인재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보지 않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에서는 수능 최저를 좀 더 낮췄다. 아무래도 저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내신은 압도적으로 높은데 수능 최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수능 최저는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완화되었네요. 그렇죠? 고려대 일반 학업 우수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완화됐고요. 올해는 고려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전형을 하나 신설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종합 전형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없앴고, 그쵸? 외대 논술, 동국대 논술, 교과 논술 종합 여러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완화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경향이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한다면 우리가 수능 점수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등급 기준이 조금 안 되더라도 내신으로 어떻게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는 수능도 바뀌어요. 근데 막 엄청 많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2022학년도 학생들이 많이 바뀌고요. 올해는 조금은 변화가 됩니다. 자, 볼까요? 국어에서는 언어가 들어왔습니다.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전년도 기출이나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걸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문과 수학 나형이에요. 문과 학생도 올해 수학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보시면 수학 2에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문과 학생들은 수학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요. 고난이도 문항이나 어려운 문제들 이런 부분들 상위권 뭐 초고득점을 노리는 그런 학생들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 신유형 문제들도 많이 이제 좀 풀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연계 학생들은 조금 쉬워졌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기하 벡터 이 부분이 빠졌죠. 기하가 제외가 되면서 우리가 시험 범위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서는 올해 수능이 막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하게 일단 준비를 하면 되고요. 대신에 과목이 변경되거나 추가가 된 부분에서는 잘 체크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탐구 과목이에요. 우리가 수능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는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때 공부를 좀 해보고 학교에서 뭐 2학년 때 배우지 않은 사회 과목, 과학 과목을 공부해보고 3학년 때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올해는 그렇게 선택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학년 때 배웠던 탐구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3학년 때 뭐 지금 공부해서 뭔가 탐구 과목을 선택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2학년 때 공부했던 거 중심으로 탐구 과목을 좀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여기 보시면 탐구 과목은 사회, 과학, 그 다음에 직탐도 있죠. 직업, 그 다음에 제2의 국어, 한문, 요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쵸? 요렇게 이제 탐구 과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이 있다는 걸 일단 인지해 두시고요. 그러면 사회 탐구, 과학 탐구, 또 제2의 국어 이렇게 있는데 얘네 중에 이렇게 많은데 뭘 선택해야 될까?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하는 거, 점수가 정말 잘 나오는 거, 그걸 선택하는 게 가장 정답이거든요. 그런데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부분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인원수가 많은 그런 과목에서 등급 따기가 조금 더 쉽다. 그렇다면 보시면 우리가 인원수가 많은 과목을 보시면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사회와 문화, 사회문화, 그쵸? 생윤과 사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두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은 두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한국지리, 요 정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탐구 과목은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눠질 수 있어요. 인원이 너무 적은 과목을 이제 우리가 신청해서 하다 보면 한 문제를 틀려도 2등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불안불안하다. 내가 그리고 생윤과 사문을 좀 공부해봤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 자기의 점수를 보시고 좀 인원이 많은 이런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탐입니다. 그래서 물화생지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지구과학과 그 다음에 생명과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학은 투 과목이 있어요. 그렇죠? 3학년 때 배우는 투 과목. 투 과목은 정말 극상위권, 상위권이 아닌 이상 선택을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성적 따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공부량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사실 3학년 때 딱 도전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점수 딸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다만 대학에서 과탐2에 뭔가 가산점을 준다. 반드시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런 대학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지구가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물화생지 이렇게 따지면 투 과목에서는 생명과학을 일단 제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가는 친구들
그쵸? 의예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생명과학 2를 많이 보는 경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2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제2의 국어 한문입니다.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2의 국어 한문을 봤는데 찍었는데 막 4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추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보면 제2의 국어 한문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아랍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랍어를 그쵸 굉장히 많이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이 아랍어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를 막 공부해서 할 수 있는 뭐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머지 중에는 허수들도 굉장히 많다.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찍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어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랍어 정말 운 좋으면 등급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걸 기대를 하지는 마시고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래도 아랍어 뭐 그림, 뭐 앞뒤자 뭐 이런 것들이 좀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2의 국어 한문은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해요. 근데 이 탐구는 사탐이에요. 그렇죠? 과탐 아니고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사탐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 있어요. 분명 있는데 사탐은 찍어도 4등급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탐을 정말 준비했는데 죽어라 준비해도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아랍어 한번 고민해 볼 만도 할 법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제2의 국어 한문 탐구 대체 가능한 대학입니다. 건대, 경희대, 광운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대학들, 그다음에 여기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들은 지금 탐구를 탐구 하나를 제2의 국어 한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정시의 확대, 학종의 확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내용이. 정시의 확대, 되는 거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시를 30%로 늘려라. 그렇게 공고를 했고요. 내년까지 40% 이상 늘리면 더 이제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시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기조는 맞고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는 정시를 많이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정시가 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학종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정시가 늘었으니까 이제는 정시를 준비해야 되고 학종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시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종도 늘었습니다. 특이하죠? 그렇죠? 정시는 늘었고 학종도 늘었어요. 그러면 뭐가 줄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시가 늘었다고 해서 수시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시가 늘었어? 학종도 늘었대. 그러면 뭐가 줄어든 거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 한번 볼까요? 지금 2020학년도 77.3%입니다. 그렇죠? 올해는 70.0%이네요. 0.3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죠. 그렇죠? 정시 한번 볼까요? 그대로. 그쵸? 그대로 이제 늘었죠. 0.3. 굉장히 소폭 늘었어요. 소폭 줄고 소폭 늘었습니다. 큰 변화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시의 확대는 소폭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요 15개 대학이나 이제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는 정시 비율이 조금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시면 수시 모집 인원, 정시 모집 인원 이렇게 보실게요. 지금 보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년도 24%, 24.5%, 올해 24.8%,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도 늘었어요. 그렇죠? 늘었고 정시도 늘었고 결국에 둘 다 종합전형도 늘고 정시도 늘고 그렇죠? 나머지는 적성 전형, 특기자 전형 이런 전형에서 인원이 감축이 된 거지 정시나 학종은 여전히 건재하다,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수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전체 대학이에요. 상위 15개 대학 아니고 전체 대학입니다. 보면요. 지금 학생부 교과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많이 늘었어요. 그쵸? 오히려 많이 늘었고, 논술 위주 전형은 반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얘네랑 비교하면 지금 논술과 종합전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종합전형은 지금 900명 이상 늘었고, 논술 전형은 900명 이상 줄었네. 결국에는 정시 때문에 종합전형이 낮아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종합전형은 그대로 또는 늘고 있고 뭐가 없어졌다. 논술 전형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실기 위주 전형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기 위주, 논술 위주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줄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지금 정시입니다. 정시에서는 지금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이 많이 압도적으로 늘었어요. 1,4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은 대입 전형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이고 둘 다 인원이 많이 늘었다. 해서 종합전형에 유리한 친구들은 종합전형을, 정시에 유리한 친구들은 정시를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준비해 보면 좋겠죠. 자, 전형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전형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지금 전체 대학, 그쵸? 여기는 상위 15개 대학입니다. 잘 나오지 않았지만 상위 15개 대학이에요. 지금 전체 대학별로 보면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은 교과 전형을 가장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상위 15개 대학을 보면 종합 전형을 지금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죠. 40% 이상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수시 정시를 봤을 때는 지금 전체 대학, 그 다음에 상위 15개 대학인데요. 상위 15개 대학, 우리가 가고 싶은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이숙, 그쵸? 요 상위 15개 대학은 종합전형과 수능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선발 비율을 한번 볼까요? 올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시, 정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정시를 많이 늘렸어요. 작년부터. 그다음 올해, 내년에는 더 많이 정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건대 39% 거의 40%를 뽑아요. 수시에서 뽑지 않고, 그쵸? 정시로 2월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원하다가 안 되고, 또 정시로 2월 되고, 이런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최저를 못 맞춰서 정시로 2월 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2월 비율을 따져보면 40% 이상이 이제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지금 경희대, 국민대 역시 굉장히 많은 인원, 벌써 40%를 선발을 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도 많은 인원을 지금 30% 이상, 거의 40% 육박하는 인원을 정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를 보시면, 서울대를 보시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수시 비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시, 그쵸? 정시 비율보다는 수시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선발하는 게 고려대와 서울대입니다. 교육부의 방침은 정시를 30%로 늘려라. 40% 이상 늘리면 더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정시를 40% 또는 30% 이상 늘리지 못할 경우에는 교과 전형, 수시에서 교과 전형을 30% 이상 늘려도 된다. 이런 이제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30% 이상 늘려도 된다. 아, 그래? 그래서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늘리고 정시는 일단은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과는 고려대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는데요.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교과 전형 이런 부분을 늘리게 되고요. 나머지 대학에서는 정시를 지금 늘리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제 또 대학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35.6%인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수능 최저를
폐지를 했습니다. 전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폐지가 돼서요. 원래 수능 최저가 있을 때는 정시로 2월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수능 최저를 폐지하고 난부터는 일단 2월 된 인원이 작년 있을 때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줄어서 지금 비율이 35.6% 정시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2월 인원을 따져봐도 그렇게 막 엄청 큰 폭으로 막 50% 이렇게까지 늘지는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5.6 이제 뽑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 그러면 한번 수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는 종합전형, 고대도 종합전형, 서울대도 종합전형. 일단은 상위 15개 대학은 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을 합니다. 우리 중랑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도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고려대, 그 다음에 서울대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 중랑구 친구들 종합전형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지만 교과전형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내신을 정말 잘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1.0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친구들은 교과전형을 준비하면서 수능 최저도 좀 같이 좀 준비를 한다면 교과전형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본인의 지원대학이나 목표대학에 맞춰서 수능 최저를 좀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이 어디냐 한번 볼까요? 보면은 교과, 고려대, 교과 늘렸어요. 그렇죠? 근데 고려대 교과는 딱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접도 굉장히 어렵고 또 수능 최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우리 친구들 서울과기대 엄청 많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서울과기대도 교과 전형으로 뽑고요. 시립대 역시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이런 대학들 종합전형에서 본인이 비교과 관리가 잘 안 돼 있다. 근데 내신이 1점대다. 이런 친구들을 이런 교과전형을 노려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준비해 주는 게 좋아요. 3학년 때부터 준비하기에는 논술은 조금 쉽지 않거든요. 인문 논술은 쉽지 않고요. 대신에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 자연계에서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연계 수리 논술은 사실 3학년 때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내신이 조금 안 되는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수능 점수가 조금 나을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을 자연계 중에서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에 진학을 좀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성균관대 종합전형 역시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열별 학업별로 해서 전형별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세대 역시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양대, 그렇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죠. 전 과목에서, 그렇죠? 전 전형에서. 지금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최상위권 대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가고 싶어 하고 중랑구 친구들 중에는 한양대의 교과 또는 한양대의 종합으로 진학한 친구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교과 전형, 한양대는 지금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고 또 최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내신 합격선이 1.2, 1.3 이렇게 이상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비교과 준비도 물론 이제 했겠지만은 내가 비교과 좀 부족하지만 내신이 최상위권이다 이런 학생들 있거든요. 근데 난 수능 최저는 안 나와. 근데 내신만 잘 받았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내신이 1.2, 1.3 1.4까지 올해는 한번 보시면은 한양부 교과 전형에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에 가천대, 경기대 이렇게 쭉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 가천대 교과 종합 있는데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보건 계열, 간호학과
또 자연계열 화공생명학과 이런 이제 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특수학과 이 특수학과들을 교과로도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호학과 지망생이나 보건계열 지망생들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지대, 서울여대 이렇게 쭉 선발을 하죠. 해서 올해는 전형,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하는 전형을 짤 때 지금 좀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교과 전형할까, 종합 전형할까, 논술 전형할까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좀 빨리 정하시고 본인이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조금 괜찮다 하는 친구들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지원해 보는 거고요. 본인의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조금 더 잘 나오는 친구들은 논술 전형을 좀 고민해 볼 만합니다. 자, 올해는 또 마지막 적성고사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성고사를 치르지 않죠. 그래서 적성고사라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쉬운 수능 형태의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적성고사는 지금 보시면 보통 1, 2등급 학생들은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3등급부터 이제 6등급 학생들, 내신 3등급부터 6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성고사를 보는데요. 지금 가천대, 고려대, 세종, 3, 6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천대 인기가 사실 제일 많고요. 가천대, 3, 6대 이렇게 쭉 보면 수원대까지 여기도 역시 적성고사로 간호학과를 선발하기 때문에 간호학과 지망생들이 비교과 준비하기 좀 어렵거든요. 내신 따기도 어려운데 비교과 준비하기도 어렵고 되게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야 이런 친구들은 가천대 적성고사로 간호학과를 준비해 볼 만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학들 가천대, 고려대, 세종 여기는 최저가 있고요. 나머지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대학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5등급이에요. 5등급, 내신 5등급으로 인서울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신 5등급으로 인서울 하긴 쉽지 않는데 대신에 적성고사로 5등급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적성고사, 내가 5등급인데 적성고사로 합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3, 6대, 서경대, 이런 인서울대학이잖아요. 그렇죠? 인서울대학에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 3등급에서 내가 비교과가 좀 부족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이런 대학에서 적성고사를 고려해 볼 만도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어머님들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집에서 놀기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좀 자극이 되게 말을 해주세요. 이런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전 이것만큼 자극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불합격 통지 굉장히 끔찍하죠. 정말 소름이죠. 그렇죠? 이런 통지를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놀면 여러분 안 되겠죠. 나중에 이런 불합격 통지가 뜨면 지금 상황을 얼마나 내가 그때 공부 좀 할 걸 이런 거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절대 지금은 노는 시기가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주어진 과제, 또 전형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착실히 하시면 이렇게 합격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입시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저와 함께 또 중랑구 방정환 교육지원센터의 진학지원 프로그램 활용하시면서 입시 컨설팅과 또 온라인 상담 이런 거 받으시면서 입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화이팅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